전에요. 중앙선관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 김규범 위원장님 계신가요?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침 우리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연장선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노조위원장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6월 4일 날 연합뉴스 기자를 시작으로 해서 총 25명의 기자단 분들하고 각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부터 초저일관 말씀드린 게 일단 초유의 투표중지 사태가 터진 거에 대해서 진짜 선거의 노조위원장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번에 제가 투표용지 질의를 좀 길게 드려야 돼서 짧게 예, 짧게 예. 부탁드릴게요. 또 질문 드릴게요. 지난 6월 23일에 저희가 이곳에서 1차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 선관위 노조에서 우리 민주당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태에 대한 TF에 자체 개혁안이라는 문서를 갖고 오세요. 예, 예. 내용을 보면은 뭐 투표제도 통합, 투표 업무 공동 운영 체계 구축, 이길 개표제도 도입 같은 뭐 세 가지 내용이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사전 투표 폐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국민 이해도 향상, 사회적 논란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자체 개혁안이 노조에서 작성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사회적 논란 완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제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일단 소위 선관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하고 나면 항상 부정선거 시비에 논란의 중심에 네. 있고, 지금 이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 부정선거. 예, 거기에 큰 네.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하여금 네. 어찌 됐든 선관위 노조의 입장은 사전 투표가 사라지는 게 좋다. 제가 이런 건가요? 24일 날 제가 민주당 선거제도계 TF 때 그때 제가 참석했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때 제가 궁극적으로 뭐 사전 투표 폐지를 당장 내일 모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예, 중장기적으로 말씀했고, 폐지를 하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뭐 투표 시간 조정 문제도 그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네, 노조위원장님 그 사전 투표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일단 2010년도에 입법 조사처에서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저도 최근에 그 자료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때 네. 요약본 두 번째 페이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능력을 고려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부재자 투표에 그 참여율 한 2% 정도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신고 자체가 까다롭다. 맞아요. 예,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전.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예, 취지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더 보완을 한다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님 정권 시절에 준비를 했고 2010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시행을 했습니다. 14년도에 2014년이죠. 14년도 처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되고 한 1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네. 우리 실제 이 투표의 증감률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당시에 나올 때는 14년도 처음 도입 당시에는 그리고 또 2010년도 입법조사처 자료에는 많은 총 투표율 기준으로 했을 때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10여 년 지켜보다 보니까 총 투표율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하지만 투표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예, 추세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맞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상향인 거예요. 예, 그리고 네. 지금 요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한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없이 우리가 이 하한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도 있지요.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팩트이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바라보고 또 당시에 우리가 이 사전 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선관위의 입장이 있었어요. 한번 PPT 봐주시겠어요? 이 사전 투표 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제도 도입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작성했던 백서 내용입니다. 사전투표제도 도입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충분했고 실제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참여자 중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질적으로 선거일이 이틀이 늘어서 더 늘어났다는 점, 만족한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총 투표율 56.8% 투표를 기록한 것은 사전 투표가 투표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보고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럼 국민분들이 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관위 외부 용역으로 22대 총선 외부 평가 학술 용역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93%가 사전 투표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곳에서 응답자의 90%가 사전 투표제 유지 또는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전 투표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돕는다라는 주장이 89.7% 동의한다고 24년도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봐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우상향은 아니지만 우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90% 이상이 이제 이런 사전 투표 제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원하시는데 선관위 노조가 이 부분이 좀 안 좋다,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시겠지만 원래 본투표를 보조하는 서브하는 그 보조 개념으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전투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집중하다가 본투표를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네. 본투표일을 지금 이틀로 하자는 거잖아요. 사전 투표를 없애고, 그죠? 네, 당장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폐지하자는 예. 건 얘기 드렸고요. 예. 이제 사전 투표 폐지가 되게 되면은 어찌됐든 총 투표일을 계산해 보면은 3일이었던 게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 참정권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관련해서 저희 현재 선관위 노조에서 지금 한 20여 개 문항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중장기적으로 거기서 의견이 뭐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투 쓰리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예, 노조 차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틀이라는 거는 고정된 것은 아니다. 예, 거기에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 20개 항목 제가 느끼는 우리 노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것도 인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든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과격하고 또 비이상적인 면이 방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예,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니까 예,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어쨌든 국민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우리 선관위가 갖고 있는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들으셨죠? 우리 김규영 씨 거기 계셔. 아니 거기 계셔. 아, 지금 실제 선관위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저는 전부 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결정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완을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기울어들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노조 위원장님, 혹시 공식적인 루트로 중앙선관위에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이 사전투표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뭐 어떤 루트든지 요청하신 게 있나요? 매 선거 때마다 선거 사후 평가가 있습니다. 그 사후 평가에 대해서 의견 내는 경우도 있고요. 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를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루트로 마이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쪽으로 나오셔도 예. 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 선거 때마다 그 선거 후에 사후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방안이 있고 또 그 긴급한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는 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회의 가서 뭐 구두 발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게시판입니다.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 의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루트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뭐 의원님들한테 의사결정권자들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겪고 계신 우리 선관위 공무원분들의 목소리를 진짜 듣고 싶었다면 이런 얘기까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예. 사전 투표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폐지까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국민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의사결정권자분들이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이번 사태에 대응 방안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범 우리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사전 투표 폐지 이것은 노조만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선관위 전체의 의사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저희 노조가 일단 대표적으로 받은 내용을 취합을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부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거기 내부 게시판에는 저희 노조원들도 있고 비노조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 내부 게시판 자체가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제 전체 직원의 의견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전체 3천여 군이 넘죠. 거기서 예. 노조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노조 현재 한 30% 1,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30%. 그러면은 한 1,000명, 3분의 1 이상은 사전 투표 폐지를 원한다.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사전투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투표에 너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의견들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폐지하고 가자 이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관리하는 게? 일단 우리 선관위 위원분. 예, 본투표일이 원래 하루인데 선관위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일이 5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D-5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실제 선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사전 같은 게 아시겠지만 그 관외사전은 각 봉투들이 선거일 당일까지 우편으로 오거든요. 그걸 다 처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또 확인해서 입력해야 되고 관외 사전 투표함에다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전 투표가 보조 개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사전 투표에다 모든 걸 온 신경 쓰다 보니까 막상 본투표 날과 개편 날 새벽에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정신이 멍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6월 24일 날 민주당 TF에다가 개혁안 제출한 것 중 하나가 이길 개표를 제출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 간단합니다. 좀 맑은 정신에 하고 싶다. 직원들이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사전 투표율이 23%, 23%입니다. 본 투표율이 60일 아닙니까? 60.9. 뭐 한 40% 전체 투표인의 40% 37%가 본투표. 37%가 사전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폐지하면 부재자 투표를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재자 투표 때 그날 내가 부활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투표 시간 조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원래 3일을 투표하게 되면 총 3일의 투표 기회가 있는데 굳이 3일 내내 06시에서 18시까지 할 필요가 있냐. 과거에 부재자 때는 10시에서 16시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전공단이나 다른 모든 공무원 단체에서도 공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김용만 의원님께서 신문하신 것 중에 네. 이번 사태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6월 4일서부터 모든 25명 기자분들, PD분들이랑 인터뷰하면서 그때 제가 초지일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은 투표용지 부족 매 선거 때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는 항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고 제가 기자분들한테 공히 얘기한 겁니다. 투표용지 추가 송부 지연 사태였습니다. 그날 6월 24일 날 민주당 선거제도 TF에서 말씀드렸었고 그 이틀 뒤에 제가 정춘석 의원님실 방문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투표용지 추가 송부 지연 사태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날 사람이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서로 중앙선관위, 시선관위, 구선관위 따로따로 한 지붕 여러 가족처럼 그런 어떤 이유 때문 아닐까? 일단은 뭐 저희 각급 선관위의 어떤 그 계층의 벽보다는 일단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오히려 선관위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선거가 있으면 오히려 더 놀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쓰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휴직 문제는 제가 예, 뭐 단적인 육아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더 오히려 휴가를 찾아 쓴다고 하니까. 예, 물론 제가 기강회의 문제, 구조적인 유기적인 소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인력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휴직 문제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기자분들, PD분들한테
일단 악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진짜 나쁜 직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단적인 예로 오늘 월급이 300만 원이 뭐 여직원이 월급이 300입니다. 실수령액이. 근데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육아 제가 정확히 용어를 모르겠는데 육아 케어하는 거 월 350만 원을 들여서 그 소비 지출한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암수술 직전에 있는 직원도 있었고 물론 100%다 뭐 휴직에 다 정당화도 얘기 안 제가 알기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성과 상여금이 올해도 90억 정도인데 100억 이상 받았고요. 네네. 또 특별 정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예, 있습니다. 5급 이하 예, 이 예. 직원분들은 5개월 전부터 특별 정려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혜택이 가장 좋은 데가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뭐 혜택이 가장 좋다고는 어떤 기준인지 말씀을 모르겠는데 일단 직원들이 제가 노조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전 노조원장 입장인데 예. 제 개인적인 심정 같으면 그 예산의 문제, 정제금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국민들께서 뭐 용서를 안 해주신다면 제가 현 노조위원장이라면 저는 그 솔직히 반납 운동을 펼치고도 싶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